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 구매 대행으로 판매라는 그런 비타민, 그다음에 영양제, 건기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비타민은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그냥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이니까 다른 그 뭐 젤리라던가 그죠? 아니면 뭐 초콜릿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팔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수 없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 이게 건기식 같이 이거를 오해하도록 팔아서 이제 과대 광고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제품을 어떤 그런 자격을 얻으려면은 특히나 이제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정식 수입을 해 와서 처음부터 관부가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성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런 연구소로 보내요. 제품들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함량이라든지 뭐 성분 이런 걸 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이제 합격을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런 표시사항 한 다음에 그때 마크를 줍니다. 이게 건기식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오메가3 건기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오메가3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 본 제품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건기식의 경우에만. 자, 예를 들어서 MSM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기식이에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관절에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건기식일 때만.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최근에 이제 그 판매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된 그런 그 대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잘 팔려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저희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쟁업체가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바로 넣었는데 이건 이제 빼박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식품입니다라고 하던가 안 쓰던가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그걸 정확히 아시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가지 위반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뭐 과대 허위 광고는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금지 성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피유라라는 게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오늘 잘 배워 가셔도 또 이제 비타민 올리실 때 좀 수월하시게 될 거예요.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금지 성분 중에 포함이 되는데 이 우펠에 해당되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사실은 애매하게 하다가 이제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풀어드릴게요,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오는 제품은 저희들이 이제 세관을 거치잖아요. 통관이라고 하죠. 세관을 거치는 건 통관인데 특이하게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관과는 별도로 판매자가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제품을 팝니다라고. 유니패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유니패스 신고예요. 그게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고 또 그걸 안 할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를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되게 딱딱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 이제 과대 허위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대 따로 허위 따로예요. 허위 광고는 뭐냐면 좀 쉬워요. 없는 성분을 이제 키워드가 좋아서 넣는 거예요.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끼워 넣는 거죠. 그게 허위 광고입니다. 예, 허위 광고도 일단은 좀 그 처벌이 세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또 허위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과대 광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오메가3를 파는데 그러니까 오메가3 검색하는 영어 키워드가 나왔어.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걸 쓰면 이게 허위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성분을 쓰면 허위 광고가 되는 거고. 자, 이게 과대 광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이거는 또 지금 하시면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예, 이거는 뭐 누가 팔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과대 광고에서 이렇게 뭐 치료 효능 효과 이런 말들이 있죠. 제품을 판매할 때. 그리고 광고라고 여기는 부분이 그냥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그래서 판매를 내가 그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눈으로 보여지면 그게 다 광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품명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 마찬가지고 태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광고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치료 효과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식품을 팔면서 이게 의학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파는 분들, 그죠? 그래서, 빅파워셀러가 많이 팔았으니까 단속 안 됐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단속이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그 제품 뒤에다가 제라고 쓰는 거는 의약품에만 쓰는 겁니다. 의약, 제라는 게.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헬스 보충제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원래는 이게 그게 식약처에서 액티브하게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단속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는 그 무슨 식품안전날의 고시라던가 이런 거에서 안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걸려서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다 이거를 이제 체크해봐도 알려주더래요, 조사관이. 여기 쟤라고 쓰면 요거는 의약 제품에 쓰는 거래. 여기 걸린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런 뭐 매뉴얼에 나온 게 아니고 실무에서 단속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보를 공유해 준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많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질병병, 뭐 관절염, 그 다음에 뭐 고혈압이라던가 중성지 이런 말들 있죠. 그죠?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런 병에 좋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면은 그런 이제 치료나 효과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걸 연상시키니까 이게 과대 광고가 돼요. 아시겠죠? 병명을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떤 거는 그 경계 자체가 그러니까 신체 부위도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장기를 언급하면 더 문제가 돼요. 장기. 일단 속에 있는 거 내부 기관을 말하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수적으로.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되게 쓰고 싶잖아요. 그죠? 저런 말들을. 그죠? 그래서 뭐, 특히 뭐, 눈 영양제라던가, 그죠? 간 영양, 이런 말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트래픽으로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말씀드렸죠? 브랜드 비타민은 자기가 딱 정해서 들어와요. 나는 이 브랜드 이걸 먹겠어. 용량은 이거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쓰면은 그냥 법에만 걸리지 트래픽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법에 걸린 걸 일단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부 지켜야 돼요.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 케이스를. 살짝 해가지고 괜찮겠지 해가지고 걸리는 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론 뭐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하면 또 안 할 경험인데 괜히 모르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안 보셨나요? 다행입니다. 재면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단백질 보충제라고 얘기하셨죠. 네네.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표현이 그 제라는 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지면 그 제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 뭐 프로틴이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게 몇 개 안 팔리면은 크게 문제가 좀 덜 돼요. 그죠? 많이 팔리면 더 문제돼요. 그 판매된 것들을 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돼. 폐기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폐기하고 벌금까지 맞고 영업 정지받고 이게 더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걸 써가지고 잘 팔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운 거예요.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판매를 하실 때 보면 어떤 브랜드의 또 어떤 제품 명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드시고 키워드에 대한 건 제가 특별하게 풀었습니다. 뒤에. 원래 진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풀었습니다.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금지 성분. 아까 두 번째죠. 과대 허위 광고 말씀을 드렸고 금지 성분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왜냐면 또 자꾸 하면 시간이 또 금방 많이 갈 거라서 식품안전나라라고 지금 한번 검색할 수 있으면은 식품안전나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이제 수입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 위에서 요 위에 식품 차단 목록 어딨죠? 그 정도 아래 여기에서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누르시면 돼요. 차단 목록에서 이름이 바뀌었네. 그냥 목록으로 바뀌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시되는 것도 팔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다 시스템적으로 딱 정리돼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뭐 좀 아쉽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리고 새로 추가도 되고 하니까. 예. 예.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거고 요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우피우레입니다. 우피우레. 그 우피우레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지 잘 알기 어려우시죠? 보면은 젤라틴, 콜라겐, 뭐 반추동물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냥 알기 어려우시죠? 안 하셨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그죠? 무슨 말인지. 예. 이거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거 말고도 이제 새롭게 등록될 수 있다고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팔아 그게 아니라 계도 기간을 줘요. 혹시 판매가 되면 올렸을 때 유리패스 신고를 잘 하면. 예. 그래서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분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볼까요? 한번 여기서. 요거. 예. 요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비타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금융 하나고,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지 성분 중에서 또는 이제 뭐, 어쨌든 부적합을 내리고 있는 그런 성분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성분들 한번 뽑아봤어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안 되는 거,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알파 리포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표기할 때 ALA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앞자만 따는 성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거든요. 똑같아요. ALA. 근데 이거는 오메가3 일종이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래 걸 먼저 보세요. 이 PA가 콩이잖아요. 콩, 완두콩. 근데 뭐 어떤 비타민이라든가 식품 당연히 콩으로 들어간 거 문제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약자가 PEA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성분인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완두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품에. 이 금지인가 막 물어봐요. 근데 금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완두콩 금지가 아니고 요거 페닐에틸라민이 금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 비타민 B12, 이제 비타민 복합제라던가 아니면 멀티비타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특히 뭐 센트룸 같은 거 아시죠? 비타민 거기에 이제 비타민 B12하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국발 센트룸에 들어있는 게 메틸코발라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센트룸 못 팔거든요, 구매 대행으로. 근데 또 어떤 제품은 비타민 B12가 메틸코발라민이 아니라 잘 보시면 틀리잖아요, 그죠? 안에 성분이고요. 시아노코발라민 요거는 괜찮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비타민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성분에 그냥 비타민 B12만 써 있고 이 원료가 안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제 성향, 그죠? 보수적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면 안 올려야 돼요. 여기서 약간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건 다 해보는데 되게 그냥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데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또 인기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금지 성분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그죠? 뭔가 발음도 비슷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래 거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팔아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 요게 좀 핫해요, 요새. 특히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 강민경 다비치, 그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언급을 했는데 특정 이제 브랜드, 그게 아마 뭐죠? 소니서치인가 아마 그걸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금지 성분입니다. 트래픽이 엄청 발생했는데 와 이거 인기다 하고 그냥 올렸으면 이제 더 문제가 커졌겠죠. 이거는 근데 그 아까 저희가 봤던 그 198개 성분에 들어있지가 않고 이거는 금지 성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 자체가 국내 기준에 안 맞아서 부적합을 내려요.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 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목록에는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보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킬레이트. 그러니까 되게 많이 붙을 수 있거든요. 뭐 징크 킬레이트, 뭐 마그네슘 킬레이트가 붙을 수가 있는데 저 킬레이트가 뭐냐면은 제가 뭐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해보니까 흡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활성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 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무조건 다 안 돼요. 어떤 그런 성분에 킬레이트가 붙어야 다 걸려요.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렇게 킬레이트 못 쓰는 게 최근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샀는데? 구매하셔가지고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금지 성분은 개인이 그냥 자기 복용을 하는 거는 다 통과는 시켜줘요. 근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판매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어쨌든 이거 조심해. 이게 왜냐면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목록에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살짝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올렸으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지고 혹시 있지 않을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시더스는 오늘도 제가 그 받았어요. 질문을 오면서 그분이 이제 그 옛날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막 시더스를 팔고 있는 분이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자기는 못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냐 물어봤어요. 되게 잘하는 셀러인데 금성분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거. 그때는 잠깐 그랬는데 다시 이제 팔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이게 이제 그 석류를 얘기하거든요. 석류 열매는 당연히 금성분이 아니지만 석류 씨앗과 석류 껍질 같은 경우 금지 성분으로 지금 부적합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통문이 받았던 걸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도 이게 또 이렇게 헷갈리니까 아까 지나가서 여기 이렇게 위반사항 중에서 첫 번째 거 했죠? 두 번째 거 했죠? 세 번째 거 우피우레. 요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알아서 조심해라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봤을 때 너무 어려운데 그죠? 이거를 제가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를 팔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피우레가 우가 이제 소자인 것 같은데 근데 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제품 중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하는 것들에 다 해당이 되고 반추동물이 뭐냐? 이겁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아시죠? 뭐 소라던가 뭐 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것들 그런 동물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들어있는 게 요 소죠, 소.
소에서 추출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동물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팔면 안 된다. 왜? 광우병 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도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비타민 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보기 어려운 단어예요. 보바인이라는 거는. 보통 소 부를 때 뭐 카우라고 하던가 비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학명인 것 같아요. 학명. 그래서 이 비타민에서는 소성분을 보바인이라고 많이 쓴다. 보셨을 때 이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팔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분명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걸렸대요. 뭔가를 판매하시다가 금성분이. 그게 뭐였냐면은 이 옥스바일이라고 소 담즙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옥스바일. 예. 근데 그냥 옥스가 뭐 바일은 상관없이 옥스부터 걸리잖아요. 그죠? 소니까. 근데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올릴 때랑은 그게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실 아래 것들은 그렇게 제품이 저희들이 아는 그런 소싱처에서는 저걸로 만든 제품이 많이 없는데 또 이제 모험을 좋아하시는 셀러는 다 긁잖아요. 막 아무 데서나. 그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우피오레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거. 보통 그 우피올의 성분이 젤라틴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젤라틴은 뭐냐면은 비타민 그 캡슐들을 싸고 있는 그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알갱이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보통 이제 캡슐이라고 하는데 캡슐 또는 젤라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젤라틴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쫀득쫀득한 성분이잖아요. 그 원료가 소로 만든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보바인 젤라틴이라고. 이거는 금성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오늘도 제가 또 이제 톡방에서 질문을 이제 받은 건데 이게 나우푸드 제품이거든요. 나우푸드 비타민 D3 제품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캡슐의 그 원료가 보바인 젤라틴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어쨌든 안 팔아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유혹을 하고 있죠. BSE 프리라고. 이 BSE가 광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의 프리가 뭐죠? 프리? 광우병 자유? 광우병 자유롭게 걸린다? 반대 뜻이 있습니다. 그지? 광우병의 위험이 없는이 있어요. 프리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캡슐을 보바인의 원료로 써서 젤라틴을 만들었지만 광우병 위험 없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도 되겠죠?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광우병의 위험이 없음이라고 표기를 했어도 시약처에서는 그러면은 검역 증명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여기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뭐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메일도 잘 안 읽는데. 그죠? 그래서 증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코셔. 혹시 코셔가 뭔지 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코셔. 할랄은 아시죠? 할랄 푸드는 아시잖아요. 할랄은 이슬람식으로 만든 그 어떤 그 이슬람에 거기 맞춰가지고 만든 식자재를 얘기를 하는데 코셔는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교식으로 그 만든 식자재에 붙는 게 코셔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코셔라는 거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코셔 안에 육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류, 그 다음에 뭐 어류, 채소까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코셔라고만 붙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젤라틴이 아니라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근데 콜라겐은 거기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미용, 그죠? 미용 효과가 좋고, 돼지 껍데기인가요?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원료도 일단은 소에서 추출한, 연골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콜라겐 중에서 이게 그 해파리 같은 거에 추출하는 그런 콜라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마린이라고 돼 있고 아니면 뭐 피쉬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보바인이 안 되는 거니까요.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우피올에 해당된다. 금지 성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피올레가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죠? 젤라틴 그 성분이 피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소가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피올레가 아닌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베지 캡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지가 베지터블의 약자, 채소니까 당연히 소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건이 제가 찾아보니까 채식주의자인데 계란하고 우유를 먹는 채식자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비건이 붙어 있으면 소 고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 거 요겁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젤라틴하고만 이렇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어떻게 대처하는 팁을 드리면 귀찮으면 그냥 안 올리시면 되고,
좀 약간 뭔가 이게 아깝다, 잘 팔리는 것 같다, 트래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저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찾지 말고 쭉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젤라틴이 뭔지 이렇게 표기 미상인 걸 쭉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다 한 번에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 유해 식품 차단 목록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우표 유래라고 검색하시면 쭉 나와요. 예. 근데 100%는 아니에요. 예. 항상 예.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또 이제 그 여기에 또 없는 걸 수도 있으니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도 전화했어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봤는데, 시저스 물어봤구나. 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시약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은 막 어떤 단속을 하고 뭐 셀러 못 살게 구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예. 또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시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유니팩 신고를 해야 된다. 판매한 건건이 신고해야 됩니다. 건마다.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하는 법은 이제 뭐 제 채널에도 있고 다른 건 뭐 잘 정리하신 분도 있으니까 보시고서 이제 어쨌든 팔리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합격, 적합 이렇게 나오고, 오류라는 거는 이게 뭔가 내가 기입을 잘못했거나 문제가 되는 건 부적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는 뭔가 기입 미스거나 아니면 시약처에서 부적합인데 셀러가 얼마 안 됐으니까 봐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화가 이렇게 또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이 유니팩 신고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시스템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산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신고를 하시면은 그 담당자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의 그 뭐 하여튼 담당자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그 담당자가 확인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입한 거를. 그래서 눌러보고 이게 금지가 있나를 봐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평일날 오전에 하면은 오후 정도에 나올 수가 있고, 또 일이 업무가 많이 밀리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오후에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일 안 하니까 토요일 넘어가 월요일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거 이제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넣어놓으시고 막 답답하잖아요. 왜 안 나올까? 그렇게 사람이 처리하는구나, 매뉴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게 유니팩.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파파라고 하고요. 보면은 그 달러파파라고도 하시고 달러파파라고도 하시고 뭐 갈라파파 막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달러파파의 의미가 그 제가 처음에 그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되게 무식하게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미국 구매 대행이니까 뭔가 미국을 가야 된다, 이렇게 뭔가 잘못 꽂혀가지고 갔던 데가 달라스예요. 텍사스의 달라스. 그래서 달라스에 간 그때 아들이 있었으니까 애기 아빠 해서 달러파파인데 달러파파라고도 하시고, 근데 그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불러주시나 뭐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옹금사에서 또 좋은 게 주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예, 제가 원래 출신이 학원 강사를 했었고 뭐 이렇게 운영도 했었는데, 그때 말고는 이제 항상 앉아서 하다가 처음 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1시간 동안에 물론 이제 뭐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 전달해 드리겠지만, 원래는 되게 딥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조금 어디까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잘 풀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거를 질문만 주시면은, 좋은 질문 주시면은 또 그거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온라인 사업을 왜 해야 되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구매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온라인 사업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 어떤 그런 거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말고도 저기 천안 아산 그 KTX 옆에 그 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는 원래 시작은 세종에서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하고 조그만 이제 와이프가 그 당시에 공부방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상담실이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하다가 그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셋이 같이 하다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거기가 한 2평 정도 안 되는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장소를 구해서 그렇게 이제 천안 아산역 옆에다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의 비전을 크게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생활비 정도만 뭐 벌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더 제가
모르잖아요. 경험치가 없으니까. 저는 됐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얼마큼 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서 다른 거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저희 그 센터,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일관을 만들고 8분이서 이제 그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매출이거든요. 그 셀러님들을 합해서 그 8분 그 셀러님들의 건기식 구매 대행 매출로 그때 한 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셀러분들이 막 베테랑들이 아니고 일단 저 포함되긴 했지만 거기서 가장 안 된 분은 7월 달에 작년 7월 때 시작한 분도 있었고 그리고 거의 다 셀링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3월 달부터. 그래서 그냥 그거로 설명을 드리면 거시적으로 뭐 시장 크고 이런 얘기보다도 어떻게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큼 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저는 원래 해드렸어요. 그리고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8분이서 그렇죠? 괜찮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그런 그 나라별로 총액을 나눈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나라가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여기에서 노란색이 중국, 아마 오렌지가 유럽일 거거든요. 보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다. 미국 제품에 대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보시면 1등이 지금 식음료품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기식은 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수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이 건기식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수요가 되게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설명이 됐나요? 왜 건기식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에 이제 45억이 나왔지만 올해 이관을 만들었는데 또 거기서 또 대박이 났어요. 제가 난 게 아니고 저희 대표님들이 입주해 주신. 그래서 지금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제가 채널에 올린 그 쇼츠에 주인공분들이 저기 계세요. 두 분이. 그래서 일단 저 두 분은 이번 달 매출 2억 넘었습니다. 네. 2억 넘었고 그리고 뭐 싸게 판 것도 아니고 순수익이 한 20%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연봉을 벌었죠. 이번 달에. 그리고 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갈 거예요. 대표님들은. 그래서 지금도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밤에 할 각오하고 지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굳이 제가 막 복잡하게 막 그런 뭐 이런 걸 수치 그럴 필요 없이 와닿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저희 이관에 한 10분 넘게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어제도 제가 이제 정읍에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에 시작하신 대표님이 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센터가 아닌 이제 배우시고 나서 혼자 하시는 분인데 어제 이제 영상을 제가 따고 아직은 못 올렸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2달 됐어요. 2달 차가 되고 수학학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어제 딱 가서 보니까 8천만 원 나왔어요. 매출. 예, 2달인데 순수익 1,500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냥 예, 뭐 이렇게 제가 돌려가지고 얘기 안 해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박이 날 수 있고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 잘 캐치해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올린다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작은 올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 안 올리면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뭐 예측을 한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트래픽이 어떻게 몰리는 건 예측할 수가 없고 그냥 하던 패턴에 따라서 이제 할 뿐인데 그 패턴을 이제 게으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실 테고 게으른 게 아니고 뭐 하기 싫지만 아니면 귀찮지만 그걸 했던 분은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로 귀찮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셨을 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뭐 빨리 이게 아니고 귀찮은 거를 따라가면 거기에 약간 대박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미국 구매 대행 했을 때 왜 비타민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대박의 기회가 저는 이제 앞으로도 항상 존재한다고 봐요. 대신에 대표님들이 어떻게 이제 트렌드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뭔가 이제 그 트래픽을 나한테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걸 노력하신다면 그런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은 좋은 게 재구매가 되잖아요. 항상 그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면은 물론 더 싼 데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또 재구매를 또 귀찮게 여겨가지고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비타민 연령대 같은 경우는 젊은 그런 가격에 민감한 젊은 그런 층이 아니고 보통 뭐 30대 넘어가고 뭐 그 뒤로도 뭐 50대, 60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 오냐, 정품만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샀는데 또 사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진입 장벽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건기식을 하고 싶지만 왜 못하죠? 잘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렇죠, 그죠? 그 금지 성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광고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은 뭐 시약청에 가서 뭐 조사받고 경찰서 가다 이게 되게 두렵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선뜻 들어오기 어려운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들 정확히 알고 어쨌든 판매를 하면은 그죠? 이게 울타리가 되는 거죠. 나만의. 정확히 알고 진행하면.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또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잘못 배우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된다. 괜찮다. 제가 봤을 때 다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쇼핑몰 검색만 조금만 해봐도 네이버에서 저렇게 팔면 안 되는 것들이 버젓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건데 괜찮은 게 아니라 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뭔가 단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보였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매출이 나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이 사업을 뭔가 법적인 문제가 없이 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히 배우시고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벽이 오히려 딴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순 핸들링을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 미국의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나라 있잖아요.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CS가 많은 그런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제품을 판다고 하실 때 비교했을 때 핸들링이 되게 단순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건수가 많아지면 CS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거의 다 그 CS의 내용이 배송입니다. 배송. 언제 오냐 이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중국 해보셨으니까 좀 단순하잖아요. 그죠? 중국 제가 알기로는 뭐 그 CS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정말 넓던데 근데 단순합니다. 예, 이 부분. 그게 또 이제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규격 자체가 단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송하고 이런 것도 되게 편해요. 예, 딱딱 떨어지잖아요. 예,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라서. 예, 이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풍부한 수요가 있고 신규 그 셀러가 들어와도 어떤 그런 그 시장의 파일을 일부러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그 센터에 계신 그런 대표님인데 1년 정도 되셨을 때예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한 7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매출이. 1년 정도 되신 셀러님의 이제 실적이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3억 정도가 다른 마켓에서. 그래가지고 10억 정도로 이제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와서 영상에도 있는데 7월 달에 와서 이제 바로 이제 배우셔가지고 매출 보시면은 7월 달에 왔을 때는 매출이 고작 5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100만 원이고 3개월 차에 좀 많이 늘다가 이때 약간 터졌어요. 이분도 터졌어. 작년에 터졌던 거죠. 터져가지고 이때부터 순수익이 한 1200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이게 좀 약간 전율오지 않으시나요? 그죠? 뭔가 이게 딱 되는. 예, 그죠. 그런 것들이, 건기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빵 터지는, 예, 그런 재미가 있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추가한 건데, 요게 이제 우리 주부셀러님,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러 온 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평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처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온 거를 처리하고 이제 새롭게 받은 게 이만큼인데, 예, 우리 주부셀러님은 지금 2억 한 5천? 예, 정도 지금 됐어요. 7월달 한 달만 해서 한 2억 8천? 정도, 그죠? 그 정도 예상하고 있죠. 2억 6천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하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 레고셀러님. 레고셀러님인데, 이분은 정산이 하루에 지금 1,300이잖아요. 그죠? 팔아가지고 받는 게. 그래서 이분도 지금 2억 넘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예, 2억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읍에 계신 그 대표님도. 예, 그분도 이제 뭐, 뻥 터지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되신 분들이에요. 쭉 했을 때. 예, 한 번에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구매대행, 특히 건기식의 매력이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보니까 그런 이제 실적을 이제 물론 누구나 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누구나 또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거를 오래 한 거에 비례하진 않아요. 이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진짜 우연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돼. 우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계속 시도하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좀 약간 매력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집 장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실제로 그 건기식을 팔다가 그 금지 성분을 팔아가지고 이제 단속이 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약간 저도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전까지는 이렇게 좀 단속이 돼도 그렇게 뭐 심하게 데미지가 오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각처에서 단속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 과대 광고, 허위 광고하고 그 다음에 금지 성분을 봐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시작처에서도 알고 입셀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험 미숙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뭔가 잘못 팔았어도 그리고 이제 금지 성분을 올리거나 그렇게 했어도 약간 봐줍니다. 계도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알려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봐주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뭐 그걸 폐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일반적이고 조금 그걸 이제 약간 까다롭게 그 받는 경우에도 이거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한 5만 원 정도 벌금 내고 재교육을 받으면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지 성분을 판매를 했죠. 많지도 않고 딱 2건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300만 원이 나왔어요. 바로 그냥 예, 그게 이제 약식 기소라 그래서 바로 넘어가고 300만 원 벌금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그게 걸려 있어 사실은 그 건 가지고 이제 정식 재판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딱 당하면 되게 좀 멘탈 깨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해야 된다. 그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300만 원 그렇게 벌금을 받는 케이스 처음 본 거라서 저도 이제 어쨌든 도와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거 판매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 구매 대행으로 판매라는 그런 비타민, 그다음에 영양제, 건기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비타민은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그냥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이니까 다른 그 뭐 젤리라던가 그죠? 아니면 뭐 초콜릿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팔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수 없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 이게 건기식 같이 이거를 오해하도록 팔아서 이제 과대 광고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제품을 어떤 그런 자격을 얻으려면은 특히나 이제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정식 수입을 해 와서 처음부터 관부가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성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런 연구소로 보내요. 제품들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함량이라든지 뭐 성분 이런 걸 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이제 합격을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런 표시사항 한 다음에 그때 마크를 줍니다. 이게 건기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오메가3 건기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오메가3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 본 제품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건기식의 경우에만. 자, 예를 들어서 MSM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기식이에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관절에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건기식일 때만.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최근에 이제 그 판매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된 그런 그 대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잘 팔려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저희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쟁업체가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바로 넣었는데 이건 이제 빼박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식품입니다라고 하던가 안 쓰던가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그걸 정확히 아시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가지 위반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뭐 과대 허위 광고는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금지 성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피유라라는 게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 오늘 잘 배워 가셔도 또 이제 비타민 올리실 때 좀 수월하시게 될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제 금지 성분 중에 포함이 되는데 이 우펠에 해당되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사실은 애매하게 하다가 이제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풀어드릴게요,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오는 제품은 저희들이 이제 세관을 거치잖아요. 통관이라고 하죠. 세관을 거치는 건 통관인데 특이하게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관과는 별도로 판매자가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제품을 팝니다라고. 유니패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유니패스 신고예요. 그게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고 또 그걸 안 할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를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되게 딱딱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 이제 과대 허위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대 따로 허위 따로예요. 허위 광고는 뭐냐면 좀 쉬워요. 없는 성분을 이제 키워드가 좋아서 넣는 거예요.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끼워 넣는 거죠. 그게 허위 광고입니다. 예, 허위 광고도 일단은 좀 그 처벌이 세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또 허위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과대 광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오메가3를 파는데 그러니까 오메가3 검색하는 영어 키워드가 나왔어.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이야. 그걸 쓰면 이게 허위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성분을 쓰면 허위 광고가 되는 거고. 자, 이게 과대 광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이거는 또 지금 하시면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예. 이거는 뭐 누가 팔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과대 광고에서 이렇게 뭐 치료 효능 효과 이런 말들이 있죠. 제품을 판매할 때. 그리고 광고라고 여기는 부분이 그냥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그래 판매를 내가 그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눈으로 보여지면 그게 다 광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품명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 마찬가지고 태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광고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치료 효과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식품을 팔면서 이게 의학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파는 분들 그죠? 그래서 빅파워셀러가 많이 팔았으니까 단속 안 됐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단속이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그 제품 뒤에다가 제라고 쓰는 거는 의약품에만 쓰는 겁니다. 의약 제라는 게.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헬스 보충제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원래는 이게 그게 식약처에서 액티브하게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단속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는 그 무슨 식품안전날의 고시라던가 이런 거에서 안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걸려서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다 이거를 이제 체크해봐도 알려주더래요 조사관이. 여기 제라고 쓰면 요거는 의약 제품에 쓰는 거래. 여기 걸린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런 뭐 매뉴얼에 나온 게 아니고 실무에서 단속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보를 공유해 준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많을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질병병, 뭐 관절염, 그 다음에 뭐 고혈압이라던가 중성지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런 병에 좋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면은 그런 이제 치료나 효과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걸 연상시키니까 이게 과대 광고가 돼요. 아시겠죠? 병명을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떤 거는 그 경계 자체가 그러니까 신체 부위도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장기를 언급하면 더 문제가 돼요. 장기. 일단 속에 있는 거 내부 기관을 말하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수적으로.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되게 쓰고 싶잖아요. 그죠? 저런 말들을. 그죠? 그래서 뭐 특히 뭐 눈 영양제라던가 그죠? 간 영양 이런 말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트래픽으로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말씀드렸죠? 브랜드 비타민은 자기가 딱 정해서 들어와요. 나는 이 브랜드 이걸 먹겠어. 용량은 이거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쓰면은 그냥 법에만 걸리지 트래픽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법에 걸린 걸 일단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법 지켜야 돼요.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 케이스를. 살짝 해가지고 괜찮겠지 해가지고 걸리는 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론 뭐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하면 또 안 할 경험인데 괜히 모르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 알고 계셨나요? 안 보셨나요? 다행입니다. 제면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단백질 보충제라고 얘기하셨죠. 네네.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표현이 그러니까 제라는 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지면 그 제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 뭐 프로틴이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게 몇 개 안 팔리면은 크게 문제가 좀 덜 돼요. 그죠? 많이 팔리면 더 문제돼요. 그 판매된 것들을 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돼. 폐기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폐기하고 벌금까지 맞고 영업 정지받고 이게 더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걸 써가지고 잘 팔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운 거예요.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판매를 하실 때 보면 어떤 브랜드의 또 어떤 제품 명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드시고 키워드에 대한 건 제가 특별하게 풀었습니다. 뒤에. 원래 진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풀었습니다.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금지 성분. 아까 두 번째죠. 과대 허위 광고 말씀을 드렸고 금지 성분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왜냐면 또 찾고 하면 시간이 또 금방 많이 갈 거라서 식품안전나라라고 지금 한번 검색할 수 있으면은 식품안전나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이제 수입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 위에서 요 위에 식품 차단 목록 어딨죠? 그 정도 아래 여기에서 맨 밑에.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누르시면 돼요. 차단 목록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목록으로 바뀌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시되는 것도 팔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다 시스템적으로 딱
정리돼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뭐 좀 아쉽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리고 새로 추가도 되고 하니까. 예. 예.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거고 요게 이제 그 이따가 말씀드릴 그 우피우레입니다. 우피우레. 그 우피우레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지 잘 알기 어려우시죠? 보면은 젤라틴, 콜라겐, 뭐 반추동물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냥 알기 어려우시죠? 안 하셨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그죠? 무슨 말인지. 예. 이게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거 말고도 이제 새롭게 등록될 수 있다고.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팔아? 그게 아니라 계도 기간을 줘요. 혹시 판매가 되면, 올렸을 때. 유니패스 신고를 잘 하면. 예. 그래서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분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볼까요? 한번 여기서. 요거. 예. 요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멀티비타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금융 하나고,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 성분 중에서 또는 이제 뭐 어쨌든 부적합을 내리고 있는 그런 성분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성분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안 되는 거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알파 리포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표기할 때 ALA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앞자만 따는 성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거든요. 똑같아요. ALA. 근데 이거는 오메가3 일종이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래 걸 먼저 보세요. 이 PA가 콩이잖아요. 콩, 완두콩. 근데 뭐 어떤 비타민이라든가 식품 당연히 콩으로 들어간 거 문제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약자가 PEA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성분인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완두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품에. 이 금지인가 막 물어봐요. 근데 금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완두콩은 금지가 아니고 요거 페닐에틸라민이 금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 비타민 B12, 이제 비타민 복합제라던가 아니면 멀티비타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특히 뭐 센트룸 같은 거 아시죠? 비타민 거기에 이제 비타민 B12하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국발 센트룸에 들어있는 게 메틸코발라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센트룸 못 팔거든요, 구매 대행으로. 근데 또 어떤 제품은 비타민 B12가 메틸코발라민이 아니라 잘 보시면 틀리잖아요, 그죠? 안에 성분이고요. 시아노코발라민 요거는 괜찮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비타민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성분에 그냥 비타민 B12만 써 있고 이 원료가 안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제 성향 그죠? 보수적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면 안 올려야 돼요. 여기서 약간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건 다 해보는데 되게 그냥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데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또 인기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금지 성분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그죠? 뭔가 발음도 비슷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래 거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팔아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 요게 좀 핫해요, 요새. 특히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 강민경 다비치, 그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언급을 했는데 특정 이제 브랜드, 그게 아마 뭐죠? 소니서치인가 아마 그걸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금지 성분입니다. 트래픽이 엄청 발생했는데 와 이거 인기다 하고 그냥 올렸으면 이제 더 문제가 커졌겠죠. 이거는 근데 그 아까 저희가 봤던 그 198개 성분에 들어있지가 않고 이거는 금지 성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 자체가 국내 기준에 안 맞아서 부적합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목록에는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보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킬레이트. 그러니까 되게 많이 붙을 수 있거든요. 뭐 징크 킬레이트, 뭐 마그네슘 킬레이트가 붙을 수가 있는데 저 킬레이트가 뭐냐면은 제가 뭐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해보니까 흡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활성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 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무조건 다 안 돼요. 어떤 그런 성분에 킬레이트가 붙어야 다 걸려요.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렇게 킬레이트 못 쓰는 게 최근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샀는데? 구매하셔가지고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금지 성분은 개인이 그냥 자기 복용을 하는 거는 다 통과는 시켜줘요. 근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판매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어쨌든 이거 조심해. 이게 왜냐면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목록에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살짝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올렸으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지고 혹시 있지 않을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시더슨 오늘도 제가 그 받았어요. 질문을 오면서 그분이 이제 그 옛날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막 시저스를 팔고 있는 분이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자기는 못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냐 물어봤어요. 되게 잘하는 셀러인데 금성분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거. 그때는 잠깐 그랬는데 다시 이제 팔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이게 이제 그 석류를 얘기하거든요. 석류 열매는 당연히 금성분이 아니지만 석류 씨앗과 석류 뭐죠? 껍질 같은 경우는 금지 성분으로 지금 부적합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통문이 받았던 걸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도 이게 또 이렇게 헷갈리니까 아까 지나가서 여기 이렇게 위반사항 중에서 첫 번째 거 했죠? 두 번째 거 했죠? 세 번째 거 우피우레. 요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알아서 조심해라 예요. 어떻게 보면 좀 봤을 때 너무 어려운데 그죠? 이거를 제가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를 팔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피우레가 우가 이제 소자인 것 같은데 근데 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제품 중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하는 것들에 다 해당이 되고 반추동물이 뭐냐? 이겁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아시죠? 뭐 소라던가 뭐 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것들 그런 동물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들어있는 게 요 소죠, 소에서 추출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동물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팔면 안 된다. 왜? 광우병 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도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비타민 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보기 어려운 단어예요. 보바인이라는 거는 보통 소 부를 때 뭐 카우라고 하던가 비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학명인 것 같아요. 학명. 그래서 이 비타민에서는 소성분을 보바인이라고 많이 쓴다. 보셨을 때 이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팔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분명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걸렸대요. 뭔가를 판매하시다가 금성분이. 그게 뭐였냐면은 이 옥스바일이라고 소 담즙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옥스바일. 예. 근데 그냥 옥스가 뭐 바일은 상관없이 옥스부터 걸리잖아요. 그죠? 소니까. 근데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올릴 때랑은 그게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실 아래 것들은 그렇게 제품이 저희들이 아는 그런 소싱처에서는 저걸로 만든 제품이 많이 없는데 또 이제 모험을 좋아하시는 셀러는 다 긁잖아요. 막 아무 데서나. 그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우피우레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거. 보통 그 우피우레 성분이 젤라틴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젤라틴은 뭐냐면은 비타민 그 캡슐들을 싸고 있는 그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알갱이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보통 이제 캡슐이라고 하는데 캡슐 또는 젤라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젤라틴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쫀득쫀득한 성분이잖아요. 그 원료가 소로 만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보바인 젤라틴이라고. 이거는 금성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오늘도 제가 또 이제 톡방에서 질문을 이제 받은 건데 이게 나우푸드 제품이거든요. 나우푸드 비타민 D3 제품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캡슐의 그 원료가 보바인 젤라틴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어쨌든 안 팔아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유혹을 하고 있죠. BSE 프리라고. 이 BSE가 광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의 프리가 뭐죠? 프리? 광우병 자유? 광우병 자유롭게 걸린다? 반대 뜻이 있습니다. 그지? 광우병의 위험이 없는이 있어요. 프리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캡슐을, 보바인의 원료로 써서 젤라틴을 만들었지만 광우병 위험 없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도 되겠죠? 안 됩니다.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광우병의 위험이 없음이라고 표기를 했어도 시약처에서는 그러면은 검역 증명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여기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뭐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메일도 잘 안 읽는데. 그죠? 그래서 증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코셔. 혹시 코셔가 뭔지 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코셔. 할랄은 아시죠? 할랄 푸드는 아시잖아요. 할랄은 이슬람식으로 만든 그 어떤 그 이슬람에 거기 맞춰가지고 만든 식자재를 얘기를 하는데 코셔는 유대교 아시죠? 유대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교식으로 그 만든 식자재에 붙는 게 코셔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코셔라는 거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코셔 안에 육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류, 그 다음에 뭐 어류, 채소까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코셔라고만 붙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젤라틴이 아니라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근데 콜라겐은 거기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미용,
그죠? 미용 효과가 좋고 돼지 껍데기인가요?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원료도 일단은 소에서 추출한 연골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콜라겐 중에서 이게 그 해파리 같은 거에 추출하는 그런 콜라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마린이라고 돼 있고 아니면 뭐 피쉬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보바인이 안 되는 거니까요.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우퓨열에 해당된다. 금지 성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퓨열가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죠? 젤라틴 그 성분이 피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소가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퓨열가 아닌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베지 캡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지가 베지터블의 약자, 채소니까 당연히 소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건이 제가 찾아보니까 채식주의자인데 계란하고 우유를 먹는 채식자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비건이 붙어 있으면 소 고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 거 요겁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젤라틴하고 막 이렇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어떻게 대처하는 팁을 드리면 귀찮으면 그냥 안 올리시면 되고 좀 약간 뭔가 이게 아깝다. 잘 팔리는 것 같다. 트래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저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찾지 말고 쭉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젤라틴이 뭔지 이렇게 표기 미상인 걸 쭉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다 한 번에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 유해식품 차단 목록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우퓨유래라고 검색하시면 쭉 나와요. 예. 근데 100%는 아니에요. 예. 항상. 예.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또 이제 그 여기에 또 없는 걸 수도 있으니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도 전화했어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봤는데, 시저스 물어봤구나. 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시약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은 막 어떤 단속을 하고 뭐 셀러 못 살게 구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예. 또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시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유니페 신고를 해야 된다. 판매한 건건이 신고해야 됩니다. 건마다.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하는 법은 이제 뭐, 제 채널에도 있고, 다른 건 뭐 잘 정리하신 분도 있으니까, 보시고서 이제, 어쨌든 팔리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합격, 적합 이렇게 나오고, 오류라는 거는 이게 뭔가 내가 기입을 잘못했거나, 문제가 되는 건 부적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는 뭔가 기입 미스거나 아니면, 시약처에서 부적합인데 셀러가 얼마 안 됐으니까 봐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화가 이렇게 또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이 유니페 신고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시스템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산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신고를 하시면은 그 담당자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의 그 뭐 하여튼 담당자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그 담당자가 확인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입한 거를. 그래서 눌러보고 이게 금지가 있나를 봐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평일날 오전에 하면은 오후 정도에 나올 수가 있고 또 일이 업무가 많이 밀리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오후에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일 안 하니까. 토요일 넘어가 월요일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거 이제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넣어놓으시고 막 답답하잖아요. 왜 안 나올까? 그렇게 사람이 처리하는구나, 매뉴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하면 안 되는 거 중에서 약 팔면 안 됩니다. 약.